코로나19 괴산 확진 환자와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한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로당 폐쇄는 말뿐이었습니다. 마스크 구매 이력제가 시작됐지만 줄서기는 여전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중복 구매를 걸을 전산 시스템도 아직 깔리지 않았습니다. 도종환, 정우택 여야 두 거물이 오늘 청주 흥덕에 나란히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거물 대결로 청주 흥덕의 판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괴산 83살 확진 환자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함께했던 주민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을은 물론 지역 내 집단 감염이 우려되면서 괴산군이 장현면 주민 전체에 대해 이동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12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괴산군 장현면 오갈입니다. 83살 여성인 이 확진 환자는 지난달 24일 마을 경로당에서 주민 6명과 함께 찰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을 폐쇄한 이유였지만 주민들은 그냥 이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67살 여성 1명과 76살 여성 2명 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3살 확진 환자와 67살 확진 환자는 지난 26일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괴산에서 충주로 가 내과 의원과 약국을 함께 다녔습니다. 76살 또 다른 확진 환자는 지난 2일부터 자가격리가 된 4일까지 사흘간 마스크를 사려고 마을 우체국과 농협에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9분 있었잖아요. 저 충주 같이 가신 분 3분하고 경로당에서 식사 같이 하신 분 6분. 그분들하고 대략 동선이 거의 비슷하시다고. 추가 확진자 3명은 고령의 기저질환도 있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번째 확진 환자와 추가된 3명 모두 신천지와 관련 없고 감염원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누가 처음 감염돼 누구에게 옮겼는지도 확실치 않아 지역 내 집단 감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2,000명 가까운 장현면 주민 모두에게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이 지역을 오가는 버스 운행도 임시 중단했습니다. 자가격리와 달리 강제 조치는 아니지만 방역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지금 다 이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원인이 어느 정도 좀 밝힐 때까지는 모든 사람 다 움직이지 말라라고. 충주시는 지난달 26일 확진 환자 2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접촉한 사실을 CCTV로 확인해 이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괴산 확진자의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상착의를 공개하였으니 충주시 보건소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들과 함께 식사한 다른 주민들도 검체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같은 마을의 주민 2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다고 조금 전 충청북도가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괴산군이 확진 환자 동선을 잇따라 잘못 공개해 항의가 속출했습니다. 괴산군은 약국 주변 시장 상점을 간 것 같다는 83살 확진 환자의 말만 듣고 충주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가 상인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삭제했습니다. 이후 인근의 다른 시장을 들렀다고 다시 발표했다. 충주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자 다시 수정했습니다. 충주시는 시장 2군데 CCTV를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 확진 환자가 방문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의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2곳이 대구 지역 경증 환자 생활치료시설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이시종 충북지사가 사과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각 시설 출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하고 군부대 제독 차량을 투입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천 지역 2개의 생활치료시설에는 다인실 등 377개의 방이 있으며 주말 사이 대구 지역 환자들이 입소할 전망입니다. 네, 마스크 구매 이력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죠. 중복 구매와 혼란을 막아보자는 건데 줄서기는 여전했고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중복 구매를 거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아직 깔리지 않았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첫날의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약국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구매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네, 신분증 먼저 확인할게요. 오늘부터 신분증을 보여준 사람들만 약국에서 한 사람당 2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여권이나 학생증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학생증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주민등록번호 좀 한 번만 적어주실래요? 컴퓨터에 주민등록증 번호를 입력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뜨면서 구매 이력이 저장됩니다. 중복 구매를 하거나 몇 시간씩 줄 서는 걸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계속 사재기 형식이 일어나니까 DUR 서비스라고 해서 약국 정보 시스템들이 다 연결돼 있어갖고 한 사람이 여기저기 가서 받지 못하게끔. 하지만 줄 서기는 여전했습니다. 들어오는 물량도 판매 시간도 달랐습니다. 두 군데에서 배송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번에 갈 수는 없거든요. 약국마다 다르는 거는 워낙은 하루 물량에 정확히 n분의 1로 지금 배분이 되는 상황인데 남았거나 아니면 전날 배송이 되지 않았던 게 올 수도 있었습니다. 주로 성인용 마스크만 들어오다 보니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 우리 딸은 사립 유치원 다니거든요. 근데 당장 월요일부터 등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른 마스크만 딱 2개니까 애들은 당장 갈았는데 마스크가 없잖아요. 한 사람당 한 장씩 구매 제한을 두기 시작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줄 서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은 중복 판매를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아침 일찍 번호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호 1번이에요. 7시 반쯤에 가서 9시 반에 표딱지를 주니, 근데 말이야, 이게 일하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왔어. 이거 하나 때문에.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매주 한 사람당 2개씩 정해진 요일과 주말에만 살 수 있도록 오부제를 시행하고 충청북도도 마스크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각 당의 공천 윤곽이 대부분 드러나면서 사실상 본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정우택 의원의 이동으로 도내 최대 격전지가 된 청주 흥덕에선 도종환과 정우택, 거물급 현직 맞수가 주말을 앞두고 서둘러 거리로 나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전 정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던 도종환 의원. 현 정부의 핵심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청주 흥덕의 기반을 다진 여당의 현직 재선 의원이 서둘러 선거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옆 동네 청주 상당의 맹주, 사선의 정우택 의원이 흥덕으로 지역구를 바꿔 뜻밖의 거물급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특히 전 정부의 여당 원내대표가 현 정부 심판 프레임을 들고 나오니 청주 흥덕의 승패는 개인의 승패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또 흥덕구 국회의원과 상당 국회의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흥덕구민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서. 여당 원내대표의 장관, 충북지사까지 지낸 사선의 정우택 의원도 일찌감치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청주 상당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 만에 흥덕에서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서둘러 점퍼를 갈아입었습니다. 당의 험지 출마 명령으로 자신의 오랜 지지 기반을 떠나 졸지의 도전자로 입장이 바뀐 데다 하필 5선 고지에서 맞닥뜨린 청주 흥덕의 도종환은 가장 힘든 경기장에서 피하고 싶은 상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도종환 의원과 선의의 경쟁을 벌임으로써 조금 더 크게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그러한 자세로 제가 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본선 대진표가 완성된 곳은 청주 흥덕을 비롯해 모두 5곳. 충북 중부 3군과 제천 단양, 청주 서원 등 나머지 3곳도 다음 주면 본선 주자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었던 공군 17 전투비행단 소속 확진 환자들의 퇴원이 보류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의료원에 입원 중인 2 환자에 대해 2차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이 나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퇴원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대인 2 환자 모두 몸에 특별한 이상 증세가 없는 만큼 상태를 지켜본 뒤 재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 1,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충북도 내 음식과 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등의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은행 대출 금액의 절반을 연 0.75%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자금은 오는 9일부터 9월 말까지 제1금융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점업과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도내 각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괴산군 괴산읍 시가지 점포 11군데 건물주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최대 28% 임대료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자유시장과 옹달샘 시장, 성서 문화의 거리와 관악골 상가 건물주들도 임대료 낮추기 운동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필품을 긴급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마스크와 생수, 즉석밥과 위생용품 등 한 사람에 3만 원어치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가구에는 최대 145만 원의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충주 지역 자가격리자는 724명 가운데 314명이 해제돼 410명이 남았습니다. 코레일이 대구 경북 지역 의료 봉사자들에게 제공하던 열차 운임 무상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전국으로 분산 이송된 데 따른 것으로 의료 봉사를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코레일의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봉사 신청서 등의 증빙 서류를 승하차역 창구에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도 승차일 기준 1년 안에 역 창구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2025년까지 산업단지 8곳을 개발합니다. 계획 면적은 9,100여 제곱미터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3차 지구, 현도면 일대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등 8곳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